아 정말 예 많은 질문입니다. 예. 통증. 지금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또 운동하시다가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제 자연 리듬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이 아니고. 자연 리듬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셔도 통증이 오면 이제 두려우니까 다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극복하고 하라 그래도 인제 체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고통, 페인 없이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어 항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 그건 진리와 같은 말이에요. 어 자, 고통 없이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 리듬 운동을 이 경계점, 자기 근력 경계점에서 계속 하다가 통증이 있으면 딱 멈추고, 그럼 내가 얼만큼 했을 때 통증이 왔고 어디가 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만큼씩만 합니다, 매일. 음. 그러다 보면 인제 풀어지고 또 합니다, 인제 자기 경계점. 그럼 5 분을 했더니 했다. 그러면 이게 풀어지고는 7 분을 했다. 그럼 7 분을 했더니 두 번째는 인제 첫 번째 무릎이 아팠다. 그다음에 골반이 아팠다. 그러면 무릎에 처음에 경직된, 가장 자기가 경직된 근육이 많고, 두 번째로 골반이 아팠다. 7 분을 했더니. 그러면 나는 인제 두 번째는 7 분용 골반이 아픔. 첫 번째는 5 분용 무릎 바깥쪽이 아픔. 이건 치료가 다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7 분을 계속했을 때 거기가 아파요. 그러면 인제 그걸 계속 또 한 2-3주 합니다. 그러면 인제 어느 날 안 아파요. 그리고 내가 9 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아니고 3 일을 보셔야 해요. 음. 내가 그래서 5 분씩 할 때 무릎 바깥쪽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팠어요. 그리고 5 분씩만 했어요, 일주일을. 근데 갑자기 안 아파요. 그럼 7 분을 했더니 이 고관절이 아파요. 그럼 7 분씩 3 일을 해 봐요. 그래서 괜찮으면 되는 거죠. 이제 3 일을 내가 계속 똑같은 운동량을 했을 때 괜찮으면, 즉 졸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쪽에 통증이 없고, 그다음에 기분이 좋고, 어 이렇게 세 가지가 됐을 때 그 운동량이 자기 거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음 어 그 신처럼 그렇게 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한 그냥 무심히 하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오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통증이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낮추면 돼요. 그 통증 경계점까지만. 안 하면 안 되고, 통증의 경계점. 그게 7 분씩 하다가 좀 잘못해서 자기가 갑자기 통증이 있어. 1 분만 하면 막 아파. 그럼 이 일 오 육 50 초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50 초씩 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옛날처럼 또 원상태냐? 아닙니다. 그게 넘어가면 또 9 분으로 확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연히 통증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아 이 전문적으로 어 자기가 자연치유 의사니까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어요. 그건 저도 고쳐줄 수 없고, 그다음에 일반 의사들은 뭐 당연히 영역이 완전히 다르죠.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뭐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 정형외과도 근육을 고쳐주는 데가 아니고 인대하고 뼈 고치는 데예요. 그 근육은 본인이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의사고 누구한테 기댈 바도 아니고, 또 나한테 물어보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달래주기만 하지, 본인이 그 나한테 재확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자기 걸 조절을 해야 해요. 결국은 자기가 실행을 해야 해요. 내가 무전여행 가는 방법만 알려주지, 무전여행 가서 익사이팅하게 모든 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체득하고 이게 결국은 극복을 해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무전여행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운동은 항시 이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증은 당연히 수반된다. 내가 신이 아닌 순간은, 내가 중도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하는데, 신이 아니니까 통증은 항시 있다. 그럼 통증이 오면 달래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각인시키고 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게요. 저는 가장 약한 곳이, 뭐 운동을 하면서 알았지만, 오른쪽 무릎 바깥쪽. 이 스물 몇 살 때 대학교에서 회식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그 교수님 차가 광복 타이어가 내 발등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이 항시 조금 비 오면 이렇게 심뻑심뻑하고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그래 20 몇 살 때 다쳤죠. 그런게 제가 39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마라톤 클럽 가서 해병대식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 마라톤 클럽 가면 막 해병대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10명 가면 8명이 탈락해요. 근데 저는 자연 리듬 운동 가르쳐서 본인이 하면, 열심히만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다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게 측은해서 나는 왜 이 좋은 달리기를 배우러 와서 저렇게 잘못된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예, 애들이 그 잘못된 교육 시스템에서 창의력이 다 없어지듯이,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러 와서 왜 잘못된 교육으로 전부 달리기를 포기하실까? 잘못된 관념과 잘못된 훈련으로.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게 해병대식으로 하면서 이 바깥쪽이 무지하게 아팠어요. 거의 뭐 빡 소리가 나서 막 쓰러질 정도로 그럴 정도 있었고, 뭐 주변에서 앰뷸런스 불러서 앰뷸런스까지 와서 제가 그냥 다시 5분 있다가 괜찮다고 다시 보내기도 하고, 거의 기절 상황까지도 가고 2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완벽하게 나와서 지금까지도 십몇 년 동안 철인의 경지로 달려도 안 아프고, 그다음 두 번째 아팠던 데가 오른쪽 발목 부분. 어렸을 때 축구하고 제가 좀 일찍 유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삐끗하고 그러면 뭐 한의원 어린이 안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책에서 본 것처럼 얼음물로 그냥 하고 찜질하고 그냥 해서 오른쪽 발목 인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고생했는데, 두 번째로. 그런데 뭐 이제 제주 곧절 돌밭을 노루처럼 뛰어다녀도 괜찮고, 막 산을 뛰어다녀도 괜찮고, 발목. 옛날에는 그냥 가다가 앞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삐끗하면 다리가 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오른쪽 이렇게 발목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뭐 한 몇 년 전엔 트럭 뭐 이렇게 짐 들고 뒤로 뒷걸음질하다 트럭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리고 다리로 꼭지를 재고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돌아버렸는데도, 오른다리가, 그런데도 한 1시간 2시간 아프더니 계속 풀어주니까 그냥 나아버려. 그 정도로 튼튼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저는 옛날에 유학 가서 정말 불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석사 과정을 너무 일찍 합격해가지고 공부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불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목이. 안 찍어봤지만 목 디스크 걸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가 이제 테니스 친다고 또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차고 이쪽이 인대가 이상하고 이쪽이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뼈가. 그런데도 이제 그 계속 앞으로 나란히 뒤로 나란히 리듬에 맞춰 이렇게 하면서 치유하고, 옛날엔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한 달에 한 20일을 목 잡고 다녔어요. 목이 뻣뻣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굳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완벽하게, 굉장히 통증을 1년 2년을 달고 막 살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쩔뚝쩔뚝거리고 달리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걸 다 이렇게 지금 극복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죠. 해병대식의 그 무식한 방법이 아닌 이 리듬에 맞춰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제가 겪는 그런 고통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뭐 너무나 두려우니까 막 그 통증이 오면 이 운동을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통증이 올 때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세요. 즉, 그 통증의 원인이 뭐냐면은, 아, 내가 굳어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굳어 있는 거를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계점을 알았죠. 그걸 건드리는 경계점. 내가 근육을 얼만큼 써야지 그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 육포같이 굳어버린 거를 내가 건드리는구나. 그 시간만큼만 해서 계속 그 건드리고 그만두고 건드리고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근육이 깊숙이 숨어 있는 그 굳어 있는 근육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오바를 한 겁니다. 욕심을. 내 역량 이상을 해서 오는 통증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 얼른 자기가 너무 과하게 올렸다든지 지금 과거에 이만큼 했는데 괜찮았다. 근데 이만큼 하니까 아프다 그러면 바로 돌아오면 되죠. 그 전 단계로.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죠. 어 첫 번째 통증의 원인, 두 번째 통증의 원인 이렇게 있고 세 번째 통증의 원인은 뭐냐면은 일반 운동 말고 제 자연 리듬 운동할 때 통증이 생기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육포를 찾았거나 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풀면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 다음에 약한 부분부터 와요. 제가 무릎이 제일 안 좋으면 이쪽에 육포가 많으면 굳은 게 많으면 여기 왔다가 발목 왔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또 여기 안에서도 그 깊이에 따라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어지면 또 있다가 또 아프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근육을 굳어 있는 걸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내 역량을 넘어서 욕심을 내서 갑자기 많이 늘렸다든지 20분씩 하다 갑자기 40분 해버렸다든지 기분이 나서 뭐 이런 경우 이제 부상 그러면 돌아오면 돼요. 이거는 돌아오면 되고 이거는 그 통증의 경계점까지만 하고 계속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 이걸 오해를 많이 하세요. 자, 보통 이게 간단한 예를 들게요. 제가 이렇게 책상 머리에다 딱 무릎을 치면 한 2분 동안 굉장히 아프죠. 거기를 이렇게 그리고 마사지하고 그러면 나아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하면 모르고 살죠. 근데 안에 타박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연 리듬 운동을 하면 거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TV를 안 보다가 어디 가서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소파에서만 TV 보다 갑자기 앉아서 봤다. 그러면 허리가 아파. 그럼 그때 자연 리듬 운동하면 아파요. 김장을 어제 했다더니 그럼 굳어 있는 것을 운동을 하면 알아요. 그냥 안 하면 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냥 안으로 골아서 안으로 굳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박혀 있을 수 있는데 운동을 하면 그게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내가 타박상이나 근육을 잘못된 자세로 굳어 있는 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는 소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엊그저께 어디서 다쳤구나. 그럼 그것도 통증 경계점까지만 하고 그만합니다. 그럼 기존의 훈련량은 무시하세요. 어, 이, 이 단편적인 어제의 부상이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역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부터 치유하고 가야 해요. 장기적인 저기가 아닌가. 첫 번째는 장기적인 근육에 뭉쳐있는 육포, 장기적인 육포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연리듬 운동을 많이 한 경우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엊그저께 육포가 된 거 이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통증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통증을 극복해 나가는 게 내가 치우고 그 경계점까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오버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통증이 왔을 때 내 경계점까지 해서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본인이 풀어야 한다.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신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내려드렸고, 그 다음에 제 아픈 경우처럼 계속 약한 부분, 제일 약한 부분이 첫 번째 아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다니고, 세 번째 돌아다니고, 같은 장소여도 또 더 깊숙이 있으면 또 오고, 계속해서 1년에서 2년을 돌아다닌다 라고. 그 다음에 다른 환자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1년에서 2년 동안 고생하시더라고요. 자기 몸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통증의 원인은 세 번째로, 통증 원인은 세 가지. 장기적인 육포, 단기적인 육포, 그 다음에 욕심에 의한 오버, 갑자기 운동량을 늘린 거에 의한 통증.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고 자기가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증이 있는데 병원을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게, 근육, 내가 자연 리듬 운동 하다가 오는 통증은 병원 갈 통증은 아니에요.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산에서 미끌리거나 뭐 인대라든지 저기 뼈, 골절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자연 리듬 운동 하다가, 제가 가르쳐 준 운동 하다가 통증이 오면 갈 것이 아닙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원인이 하나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가도 뭐 고쳐주지를 못해요. 자, 도리도리 도마뱀을 자, 자기가 200개씩 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 400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파 죽겠어요. 움직이지도 꼼짝도 않아서 막 뼈가 부러진 거고. 그러니까 밖으로 요란하는 것은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시 찔리면 온몸이 막 아프고, 감기 걸리면 겉병인데 막 암보다도 더 아프고 이러듯이 막 요란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간단한 근육통이에요. 이게 못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통증이 오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어디가 뭐 박살이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면 1번 한의원 간다. 2번 양방병원 간다. 3번 아프니까 안 움직여 버린다. 4번 해갖고 움직여 버린다. 한 번에 풀어 버린다. 자, 5번 자, 통증의 경계점까지 가서 또 하다. 한 시간에 딱 계속 이렇게 해서 행동 반경을 늘려서 굳어 있는 거를 풉니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이렇게 풀어서 치유를 한다. 자연 치유한다. 물론 5번이 답이겠죠. 이렇게 4번 확 한꺼번에 제껴버린 것은 과운동이죠. 염증을 더 일으키는 거죠. 그건 안 좋고, 또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안 움직인다.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막 염증을 배가시키고 그 굳어 있는 걸 더 굳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양방병원 간다. 양방병원은 해줄 게 없어요, 사실. 근육 이완제라든지 그 근육은 풀어지는데 왜 이완제를 맞습니까? 이완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그저께 포털 사이트에도 떴고, 그 다음에 소염제, 염증의 원인은 근육이 굳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소염을 시켜봐야 계속 염증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서 계속 염증을 바가지로 퍼낸다고 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근육을 풀어내야죠. 그러니까 양방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고, 한방도 저 같은 몸이 갑자기 잠을 잘못 자서 이렇게 한 거라면 일순간적으로 여기다 침을 놓으면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깊숙이 유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침을 놔도 안 돼요. 조선시대의 명의가 허준이라는 사람의
그 측은지심도 있고 병을 잘 알고 이렇게 침도 잘 놓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환자들이 준비된 근육입니다. 전부 상놈들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 일시적인 저처럼 계속 움직이는 사람. 저희가 후진국 가서 이렇게 의료 봉사하면은 굉장히 잘났습니다. 막 히말라야를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 포터들, 그리고 침 맞고 오면 금방 나요. 그럼 우리는 총체적인 부실이기 때문에 깊숙이 운동으로 풀어야지 그 침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전기침 꽂아놓고 계속 전기침을 주는데 근육은 이 기전으로 풀어야지 그 아무리 전기로 가서 고무처럼 한다고 그래서 얇으면 육포가 생성이 된 지 얼마 안 되면 풀어질 수 있지만 못 풀어요. 그래서 한의원도 치료 효과가 없고 자연치유만이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계속 통증이 경계점까지 가서 그걸 치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해요. 내가 열심히 자연 리듬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갈 필요 없고 그리고 막 붓는다든지 뭐가 막 뼈가 안에서 깊숙한 움직이지 않는데도 깊숙한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건 골절 그런 건 병원 가는데 그냥 근육통 갖고 요란은 한데 그냥 일상생활 걷고 뭐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러면 무릎이 아파도 걷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그게 병원 가지 않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치유하면 돼요. 가면 뭐 MRI 찍고 뭐 MRI가 굉장히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서도 MRI 찍고 또 뭐 근육 이완제 맞고 뭐 이렇게 될 확률이 95%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근육을 고쳐야 하는 자연치유사로 여기고 병원을 안 가시는 거죠. 그 통증을 보면 알아요.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붓고 막 뼛속 깊이 막 저리고 막 아프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고 걸을 수도 없으면 가세요.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뭐 안 가셔도 됩니다. 그건 근육통이니까 근육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통증은 제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 내 경계점까지 그러니까 내가 계단 2개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체력밖에 안 되면 매일 가서 계단 2개씩만 올라가세요. 한 5일 동안 계단 2개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번 해봐요. 하루에 2개씩 3번. 그렇게 하다가 3일 하면 괜찮으면 5계단, 그 다음에 뭐 1층,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계단 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세요. 올라가는 것만. 그러면 21층, 실질 사례가 그래요. 80세 할머니가. 한 6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했대. 21층으로 올라갔어요. 다리 걸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리듬에 맞춰 운동하시고, 저는 처음에 계단 운동으로 근력을 쌓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듬에 맞춰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 리듬 달리기까지 해서 10km까지 달리셨어요. 그분이. 계단 2개밖에 못 올라가셨던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자연 리듬 운동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막히면 딱 그만큼만 하고 또 다른 진화를 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어가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딱 자기 경계점, 자기 역량만큼 하시고 매일 매 순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 이걸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면 3가지 원인이다. 즉 욕심을 냈다. 자기 경계점 이상을 했거나 새로운 유포, 과거에 숨어있던 새로운 유포를 찾았거나 그 다음에 어제 잘못된 생활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습관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다 찢는다든지 책상머리에 타박상으로 인해서 그게 안에 염증이 숨어 있다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았으면 안 나왔을 건데 내가 운동을 하니까 튀어나오고 이런 종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는 가만히 있으면 뭐 아프지 않다가 움직이면 좀 아프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고 이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이러면 그렇게 경계점까지 아주 약한 운동으로 서서히 풀어간다. 내가 목이 아파 죽겠는데
이 경계점까지 1mm라도 하고 이런 의지로 계속 풀어가면 병원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한 3일 걸릴 게 이 하루면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어 그 원인이 뭐냐면 염증이 있으면 이게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이런 데 염증이 있으면 주변 근육을 에 이렇게 풀어서 혈액이 공급이 되면 그게 소염제가 있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면 잠시 염증이 10이었다가 11로 늘 수 있으나 근데 과한 운동을 하면 18 늘어버리는 게 안 되죠. 자연 리듬 운동을 하면 11, 12 늘 수 있으나 한 2시간 뒤에는 염증 수치가 떨어지죠. 7이나 8로. 이게 내가 움직여야지만이 이 염증이 주는 이상한 역학관계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즉 지구는 평평하다 해야 하는데 지구가 둥그렇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지? 이게 상식이 안 되지만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근육을 움직여야지만 염증을 없애요. 아파도. 그건 진리예요. 우리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움직여야지만이 뭐가 운행이 돼요. 피가. 그런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데 자 오직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적정선에 내가 계속 움직여서 통증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근육이 퇴행이 돼서 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잘 받치거나 운동할 때마다 근육이 이렇게 엇박자가 되고 그래서 염증이 유연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근육을 풀어야 해요. 그래서 이 염증을 최소화하고 주변 근육을 풀 수 있는 자연 리듬 운동을 이렇게 환자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파악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병원을 쓸데없이 가셔서 막 휘둘리면 운동을 안 해버리고 이제 또 의사는 쉬라 그러죠. 당연히 자기가 소염제라고 하는 그런 게 치료가 아니고 현실적인 그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해놨기 때문에 안 건드려야지만 그 치료 효과가 나오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 치료 기간 동안 안 움직여서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의사의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마가 당연하죠. 그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한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럼 안 움직이고 그냥 있다가 나오면 다시 자연 리듬 운동을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계속성이 없으니까 이만큼 운동 과거 해놓은 걸 다 까먹은 거죠. 이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을 해서 통증이 부상이 오면 그 원인이 뭔지 자기가 이제 찾아야 하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게 내가 경계점까지 해서 계속 치유하면 그 전에 풀었던 게 계속 효과로 가고 두 번째로는 두려우니까 그냥 확 쉬어버리고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뎌지죠. 그건 본인이 선택이에요. 왜냐면 세 번째로 나는 불안하다. 아예 안 해버린 거라. 딱 떨어지면 이제 한 일주일만 쉬었다 해야지. 그러면 쉬었다 하다가 이제 그 악습관이 아직도 안 고쳐져서 관성의 법칙이 아직도 안 고쳐져서 그냥 계속 쉬어버리게 돼. 운동을 포기하게 돼. 그렇게 1, 2, 3번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지속적으로 내가 통증이 와도 지속적으로 10분씩 하던 걸 1분으로 줄이더라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중간에 쉬어버린 사람들은 거의 80, 90%가 계속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거나. 그럴 때 이제 또 유튜브를 보시고 다시 각성하시고 그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또 욕도 얻어 드시고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을 뚫고 있어요. 그런 걸 몇 번? 10번 하셔도. 그래서 저를 10번 찍어라. 10 by 10. 10 곱하기 10. 10번 저를 두들겨서 다시 의지를 돋구고 다시 시작하고 또 철학적인 강의를 듣고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오시지 마시고 주변에 전파를 해라. 한 10분. 오실 때 한 분씩만 모시고 손잡고 오면
10분 전파하잖아요. 그게 제가 100명 가르쳐 주면 1000명이 올 것이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하면 몇 단계 거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이게 배수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몇 단계 거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해요. 제가 10명만 가르쳐 주면. 한번 해 보세요. 10명, 100명, 1000명 그렇게 나가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오는 결과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고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불안해갖고 막 자불안석하게 되면 통증만 오면 하면 괜찮아요. 어디 안 뽀개집니다. 근육을 기르면서 성장통도 있고 그 다음에 풀어내는 통증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과감하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다 망가지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감함. 그렇지만 하다가 잘만 하면 망가지지 않고 완전 새로워질 수 있는 몸이 그 기회도 잡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망가지는데 그럼 하다가 망가지는 게 낫지 않아요? 잘하면 새 걸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강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통증 해결